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제9회 이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공준은 회계 이론을 이끌어가는 가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공준이라는 얘기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회계 공준이 아닌 것, 가정이 아닌 것, 계속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맞고요. 회계 순환 과정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세 가지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회계 공준입니다. 2번 회계 관련 등식으로 옳지 않은 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무슨 등식이에요?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그 다음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건 자본 등식이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 양수가 나면 이제 순이익이겠죠. 이렇게 뭐 손익계산서 등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비용을 빼면 부채 자본 수익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적을게요. 틀렸는데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요거 이렇게 좀 잘라갖고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시산표 등식인데 이거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이잖아요. 수익 비용인데 이쪽이 이제 작으면 순이익이고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죠. 이걸 이제 다 붙이면 이렇게 한 걸 보고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는 여기 기말자산, 기말부채, 여기 기초자본 이렇게 쓰는 게 시산표 등식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용이 빼기로 돼 있으니까 일단 틀렸다는 얘기네요. 3번 다음 중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도 강렬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는 영업 비용이고. 4번 다음에서 제시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해당되는 것.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걸 찾으래요. 분개를 해보면 되겠죠. 정기 예금을 만기에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현금 들었죠? 그리고 정기 예금이 없어지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대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부채 감소, 현금으로 갚았죠. 자산이 감소. 이게 답이네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대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네 번째, 사무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준대요. 임차료 또는 뭐 지급 임차료, 비용, 현금, 자산 감소. 문제 5번. 기계장치의 순장부 금액, 기말 순장부 금액이라는 얘기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럼 기계장치에 200만 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이제 7월 1일에 샀기 때문에 12월 달에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요. 취득원가 200만 원짜리는 잔존가치는 없다고 하고 나누기 또는 곱하기 내용연수는 5년 5분의 1 이렇게 하면 1년치니까 7월 달에 취득했잖아요. 곱하기 12분의 7, 8, 9, 10, 11, 12 6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20만 원이 나오는데 5, 4, 20만 원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연도 말에 감가상각비죠.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일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에 20만 원이 붙어서 뺄 거예요. 그러면 순장부 금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
유휴 자금을 단기간 활용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A 회사의 주식 100주를 샀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야지. 단기 매매 증권. 액면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100주. 공정가치로 좋을 거니까. 100주를 7,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7,000원씩 곱하기 100주를 적어주면 되고 70만 원이네. 수수료 합쳐서 통장에서 나갔대요. 보통예금 빼고 여기는 지급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원가에 안 더하고. 답은 네 번째 것이 되겠네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이사인 오상무와 회계 담당자인 박 과장의 대화인데 주 서울의 부도로 인한 회계 처리로 오른 거. 오늘 매출거래처 주 서울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주 서울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100만 원 있어요. 채권이 100만 원 있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있더래요. 그럼 먼저 다 갖다 써야지. 대손 충당금 있는 금액 50만 원 다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거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 채권 빼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따라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래요. 얘가 10개 만원짜리, 20개 12,000원짜리. 자, 그래서 매출을 합니다. 매출 20개를 하는데 기말 재고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선입선출법이면 20개를 팔았으니까 얘가 먼저 다 팔리고 얘가 10개 팔렸으니까 딱 10개 남겠죠. 그러면 12만 원이 되는 거고 후입선출법을 쓰면 얘가 다 팔린 거잖아. 얘가 남는 거지. 10만 원이 되고. 답은 2번이네요. 문제 9번 볼게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채.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죠. 맞네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중에서 비유동부채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바꿔야 됩니다. 틀렸네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 차입금인데 유동성이 빨라졌을 때 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니까 유동부채가 맞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맞네요. 9번의 해설 좀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돼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지금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써 있네요. 또한 비유동부채 중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십시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10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네요.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쓰는 거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네요.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편에 나온 얘기 이제 이 이후로 나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또 갖고 낼 거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죠. 11-26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졌으면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쓰다가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하려고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시래요. 그만 쓰고 이제 내다 팔 거니까. 그리고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밑에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매 회계연도 말에 이게 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져봐 가지고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실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손상 차손 처리하라는 얘기가. 그다음에 32 11-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고 이러한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써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중에서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몇 가지만 봅시다. 회수 가능가액, 회수 가능액. 아까 저 위에서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 가능액을 평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회수 가능액이 뭐냐? 기준서에 있는 얘기인데 이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를 말합니다.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 요거하고 요거 중에 큰 거를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냐 그러면 순공정가치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내다 팔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사고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이걸 내다 팔 때 들어간 비용을 뺀 거.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 그러니까 팔 사람은 비싸게 살 사람은 싸게 만난 가격인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내다 팔 때 들어간 돈을 뺀 거. 이게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는 이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 즉 내가 이 자산을 계속 쓰면서 창출될 것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형자산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무형자산인데 공정가치라는 얘기는 이 자산을 내다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 거기서 비용 빼고. 근데 이거는 이 자산을 계속 씀으로써 창출될 것의 현재 가치. 둘 중에 큰 것이 회수 가능액이다. 그 다음에 손상 차손은 뭐냐?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말이 좀 어렵죠? 자산의 장부 금액이 이걸 초과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장부 금액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얘가 그러니까 크니까.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 차손이라고 합니다. 즉 가치가 떨어졌다. 나머지 뭐 현금 창출 단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지출결의서 일부인데 회계처리 개정감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임직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청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겠어요? 교육 훈련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가부터 다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의 개정감호. 거래처로부터 전기 말에 차입한 1억 원을 갚습니다. 차변이라고 그랬죠. 왼쪽에 1억 원을 갚아요. 거래처로부터 전기 말에 차입한 1억 원을 갚아. 그러면 왼쪽에 뭘 적혀야 되겠어요?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야 되겠죠. 만약 6개월짜리니까 단기 차입금을 없애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갚아.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개발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구입했어요. 특허권. 무형자산이겠죠. 13번 문제. 기말 자본을 구하시렵니다. 기말 자본.
기말 자본을 구하려면 기초 자본에서 기초 자본이 101억 원이네요. 여기다가 추가 출자를 더 해야 되겠죠? 5천만 원 출자했네요. 돈 빼갔네요. 인출금 빼야 되겠죠? 2천만 원. 순이익 났네요.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기말 자본이죠. 얼마냐? 1억 5천 6천. 1억 6천이네요. 14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영업활동 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인데 가에 들어갈 거.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그거 가로의 원인입니다. 영업이익, 저기 이제 위에 매출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여기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왜 순이익이 줄었냐. 여기다가 이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면 이제 당기순이익일 텐데 이게 늘었는데 왜 이게 줄었냐. 그럼 얘가 큰 거지. 영업의 비용이 커진 거예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매출 원가는 여기고 급여는 여기 있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게 영업의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작아졌다. 15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오른 거. 10월 1일에 보험료를 240만 원을 냈어요. 예. 그럼 이제 보험료 비용 처리할 거 모두 다 뭐 현금 줬다 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보험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달까지야. 이 중에 내년 걸 취소시켜야 되겠죠. 240만 원 중에서 12분의 내년 9달 거 취소시킵니다. 18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료를 취소시켜야지. 보험료 180. 미리 줬죠? 선급금의 성질이 같네요. 그걸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180. 또는 뭐 구체적인 이름은 선급 보험료. 구체적인 이름이고 더 크게 묶으면 그냥 선급 비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